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이고요. 저는 지금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4년 정도, 만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남자로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남자로서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좀 선택을 했던 거고, 사실 이제 성적 맞춰가지고 좀 더 좋은 병원을 이제 하고 싶기도 했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 따졌을 때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비전 그런 것들과 맞춰서는 이 병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이 병원에 지원해서 오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특별히 하고 싶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다가, 사실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방향을 못 잡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세마 간호사 해보는 거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남자 간호사야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고, 그래서 엄마의 그런 말이 자꾸자꾸 이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도 당연히 짧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봤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호사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4년 차, 이렇게 큰 5년 차? 5년 차가 되셔서 뇌신경계 중환자실에서만 계속 있었던 것인가요? 네, 처음에 교육을 받았던 거는 저희 병원이 중환자실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네. 처음에 교육을 받았던 예를 건 들어서 어떤 중환자실이죠? 저희 병원의 중환자실이 기본적으로 내과계, 외과계, 그리고 신경계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PICU라고 소아 전담하는 중환자실, CAICU라고 해서 안병원 중환자실 따로 있고, 그리고 심혈관 중환자실 따로 있고, 심혈관 중환자실 중에서도 외과계, 내과계 나눠져 있고, 굉장히 많네요. 거기다 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이렇게 하면은 9개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 심혈관에서도 소아들만, 그러니까 신생아들만 보는 중환자실 따로 있어요. 그렇게 거기까지 따지면 9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심혈관 외과 중환자실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발령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지금 이곳에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계속 일을 했죠. 중간에 딴 데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뇌신경계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인가요? 이제 신경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신경과 환자들은 없고요. 신경외과 환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외과니까 서저리 파트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오죠. 수술하는 경우가 주로 오죠, 주로.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뭐 튜머, 그러니까 종양 제거 수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것들, 급하게 수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들, 그게 거의 메인으로 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 외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파인, 그러니까 척추 쪽 환자들도 오기도 하고 수술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은 시저, 그러니까 경련 있는 에필lep시 있는 그런 환자들도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오기도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긴 하지만 거의 메인으로는 튜머라든지 아니면 블리딩 있는 해모리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주로 오죠. 그러니까 뇌신경계니까 이게 브레인하고 스파인 쪽에 그 관련된 설저리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일하시는 곳은 많이 힘든가요? 모든 중환자실들이 다 힘들 거예요. 다 힘들긴 한데 각자 그 힘듦의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경계 중환자실은, 제가 있는 신경외과 관련된 중환자실은 이제 뉴로파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멘탈 스테이투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외과라든지 뭐 심혈관외과 뭐 이런 것처럼 바이탈 사인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는 뭐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긴 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빈도수는 적고, 그래서 뭐 처치하고 있는 달고 있는 수액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덜 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환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환자들 보는 관점은 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힘듦은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이 세브란스 내신경계 중환자실에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신 거와 달리 진짜 많은 수액을 달고 있고 정말 중증도의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걸 케어하는 데서 이렇게 힘드시거나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힘든 경우는 정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경외과 수술하고 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브레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환자들의 캐릭터 자체가 노멀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노멀하지 않고 굉장히 컨퓨즈한 양상을 보이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신체 보호대라고 하죠. 환자를 너무 이제 이리터블 환자들이 있을 때 이런 데 좀 묻고 환자를 신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막 두세 개씩 해놔도 막 다 끊어먹고 막 힘을 주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 브레인 파트고, 이제 해모리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BP라든지 그런 바이탈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자를 자꾸 힘쓰다 보니까 당연히 혈압 올라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출혈 경향성이 더 커지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오히려 좀 재우는 것도 쓰고 싶긴 한데, 환자를 재우게 되면 환자의 멘탈 스테이투스 어세스가 안 되잖아요.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걸 다 받아주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이게 굉장히 그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그렇죠. 예의주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예민하게 봐야 되고, 그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의료 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병원의 그 모든 파트 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처음에 어렵진 않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극복하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건 없는지? 처음에는 사실 저는 생각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성격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그런 제 기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뭔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엄청 멀리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해서 그런지 제 입장에서는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엄청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힘들긴 힘들었죠. 근데 물론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규 생활이었으니까 그때는 환자가 엑스파이어했다라는 사실로 이제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내가 벅차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업무하기 바쁘니까 거기에 신경 좀 덜 쓰게 되고, 하지만 또 일 다 끝나고 나면은